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평균 6년이나 일찍 세상을 떠날까요? 이 질문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고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노년학을 전공한 의사 김수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연구해 왔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70이 넘었는데도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니시는 할아버지, 80세 다 되어가는데도 텃밭 가꾸기를 즐기시는 할머니. 반대로 60대 초반인데도 이미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똑같은 나이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타고난 유전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강은 타고나는 거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아픈 거다. 우리 집안 내력이 이래서 나도 그럴 거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진짜 범인은 유전자나 운명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이 습관들은 마치 우리 통장에서 돈을 조금씩 빼가는 도둑처럼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20년 후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습관들의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어지간한 무리도 잘 견뎌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여력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런 나쁜 습관들을 찾아내고 바꿔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걸 깜빡하지 않으셨나요?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병원에 걸어서 오시는데 또 어떤 분은 50대에 벌써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차이가 주로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대에서 배운 것도 그랬고 동료 의사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환자분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그분들의 생활 패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비싼 건강식품을 드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습관들에서 남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반대로 일찍부터 건강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역시 특별히 나쁜 병력이 있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밀은 거창한 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 속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습관들이 워낙 일상적이라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서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런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10년, 20년 후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숨겨진 도둑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도둑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뒤에도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놀고 꿈꾸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실용적인 지침이에요. 자, 그럼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편안히 앉아서 우리 함께 이 건강 도둑들을 하나씩 잡아보실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는 5마리 도둑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이 도둑들은 정말 교묘하게 우리 곁에 숨어서 조용히 우리의 건강을 훔쳐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할 도둑은 바로 잠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잘못된 수면 습관이에요.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덜 필요하다거나 드라마나 유튜브 영상 한 편 더 보고 자야겠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뇌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마법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잠들면 뇌에서는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들이 씻겨나가고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되고 면역 체계가 재정비되죠. 제가 만난 60대 환자분 중에 박영철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유튜브나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 안 올 때 스마트폰 보는 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검진 결과를 보니 심장혈관에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었어요. 무서운 점은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수면 부족이 쌓이면서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커지는 거죠. 심지어 최근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좋은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고 싶으시겠지만 우리 몸은 규칙을 정말 사랑한답니다. 둘째, 침실 환경을 바꿔보세요. 특히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세요. 그 푸른 빛이 우리 뇌를 계속 깨우거든요. 대신 따뜻한 조명 아래서 가벼운 소설 한 권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잠들기 전에 라벤더 차 한 잔 마시거나 10분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 보세요. 체온이 살짝 내려가면서 졸음이 스르륵 찾아올 거예요. 두 번째 도둑은 담배입니다. 한 대 피우는 게 뭐 어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젊었을 때 주변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을 보며 그 유혹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담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담배는 여러분의 건강을 태우는 불청객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7,0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중 70가지 이상이 암을 직접 유발해요. 폐암은 물론이고 심장병, 뇌졸중, 혈관경화까지 담배는 말 그대로 온몸을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는 아직도 흡연율이 높아요. 제가 만난 70대 환자분은 젊어서부터 피웠으니 이제 와서 끊어도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죠.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60세 이후에 금연한 사람도 10년 뒤에는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금연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니코틴 껌이나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동기를 찾으세요. 손주와 더 오래 함께할 시간, 건강한 노후를 목표로 삼아보세요.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사과 한 조각을 씹거나 5분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 충동이 금세 사그라들 거예요. 세 번째 도둑은 고독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퇴직 후에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고독이 슬며시 다가오죠. 하지만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고독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가 계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 심장병,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65세 최영호 씨라는 분은 퇴직 후에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증과 고혈압이 심해지셨어요. 그런데 동네 원예 클럽에 가입하신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셨죠. 매주 꽃을 가꾸며 이웃분들과 웃는 모습이 정말 밝아 보이더라고요. 고독을 물리치려면 연결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이나 등산 동호회, 봉사활동 같은 곳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림 그리기, 요리, 악기 연주 같은 즐거운 활동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매주 한 번씩 옛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메시지 한 통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네 번째 도둑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 한 잔이 백약의 장이라는 옛말 들어보셨죠?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풀어줄 수 있지만 매일 하는 과음은 즐거움을 가장한 건강의 위험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약한 분들이 많아서 적은 양의 술도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과음은 지방간에서 시작해서 간경변, 심지어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고혈압과 뇌출혈, 치매 위험도 높입니다. 게다가 술로 잠을 유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코올은 얕은 수면을 만들어서 오히려 피로가 더 쌓여요. 현명하게 술과 지내려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휴관일을 정하세요. 간이 숨 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정량을 지키세요. 소주 반 병이나 맥주 한 캔 정도가 적당해요. 간 해독에 좋은 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민들레, 뿌리와 헛개나무 열매를 물 500ml에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간 건강에 좋은 차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도둑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을 해쳐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근육은 약해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지며 당뇨와 고혈압, 심장병 위험이 계속 쌓입니다. 제가 만난 60대 환자분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시다가 갑작스런 심장 문제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하루 15분 산책을 시작하신 후부터는 혈압이 안정되고 기분까지 좋아지셨어요.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 20분 동네 산책이나 집에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서도 운동할 수 있어요. 무릎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10회씩 2세트만 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걷기 약속을 잡는 것도 좋고 내년에 한라산 등반 도전 같은 목표를 세우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건강을 훔치는 5마리 도둑들과 마주했죠. 수면 부족이라는 첫 번째 도둑, 담배라는 두 번째 도둑, 고독이라는 세 번째 도둑, 과도한 음주라는 네 번째 도둑,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는 다섯 번째 도둑까지 말이에요. 이 도둑들이 무섭긴 하지만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도둑들은 우리가 한 발짝만 용기 있게 움직이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건 바로 이거였어요.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10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자신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고 10분만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담배 한 개비를 덜 피우는 것, 옛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 한 통 보내는 것, 저녁 식사 후에 동네를 10분만 걸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정말 거창해 보이세요. 하지만 바로 이런 작은 씨앗들이 미래의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작은 변화들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목격했거든요. 예를 들어 70대 김할머니는 매일 저녁 15분씩 걷기 시작하신 지 1년 후에 고혈압 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집 앞 편의점까지만 가셨는데 지금은 동네 한 바퀴를 돌고도 숨이 차지 않으세요. 60대 박할아버지는 금연하신 지 6개월 만에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셨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되셨죠.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단지 작은 변화를 시작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걸 보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변화의 첫 번째 열쇠예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50년, 60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짜리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는 것보다 60점짜리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고 다짐하지 마세요. 대신 이틀에 한 번 10분씩이라도 밖으로 나가보세요. 술을 완전히 끊겠다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술 없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변화라는 건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아요. 씨앗을 심자마자 큰 나무가 되지 않잖아요.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정성을 들여야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함께 걷기로 약속하거나 금연을 응원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사람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도 배우자나 자녀들의 응원으로 건강 습관을 성공적으로 바꾸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획대로 안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늦게 잠들 수도 있고 운동을 빼먹을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젊었을 때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건강을 소홀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도 안 하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죠. 하지만 40대 중반에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바꿔나갔던 거죠.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년 후, 2년 후에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져 계실지 정말 기대돼요. 혈압이 안정되고 숨쉬기가 편해지고 잠도 깊게 자게 되고 무엇보다 기분이 훨씬 밝아지실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미래의 건강한 여러분을 만들어갈 거예요. 저녁에 치킨 대신 생선을 선택하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스마트폰 대신 책을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씨앗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부모가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온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5가지 모두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그게 스마트폰 내려놓고 일찍 자는 것이든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 한 통 보내는 것이든 계단 한층 더 걸어 올라가는 것이든 상관없어요. 이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몇 달 후에 여러분이 저에게 댓글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상상을 해봐요. 매일 산책한 덕분에 무릎이 안 아프다. 금연한 후로 기침이 멈췄다. 일찍 잠들기 시작한 후로 아침이 개운하다. 이런 기쁜 소식들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자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지, 어떤 도둑을 가장 먼저 쫓아내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자, 이제 정말 여러분 차례예요.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가요?